안녕하십니까. 김선생, 재무보험TV의 김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암을 치료함에 있어서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까? 그 내용과 그러면은 왜 그러면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될까? 그리고 그러면은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보험료를 줄이면서 줄이면서 내가 최대한의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위에 보시면 뭐 김선생 경제TV라고도 보이실 텐데 제가 이제 이 주식 투자 인사이트 정보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채널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또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또 전달을 드려보고자 이번 컨텐츠를 또 준비해봤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특히나 뭐 삼전닉스 최근에 참 깝깝하죠. 특히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라고 하는 것도 진짜 잘하셔야 돼요. 최근에 막 이러잖아요. 피 같은 아파트 중도금 3억을 날렸다. 죽고 싶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이 자산에 대한 어떤 구조 설계, 뭐 저축, 투자, 그리고 뭐 보험 준비,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내 소득은 한정적인데 그 소득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고정 지출 나가는 것도 있고, 내가 급해서 돈을 빌려서 대출을 해서 또 그 대출도 갚아야 되고. 근데 문제는 또 뭐예요? 물가는 올라가, 내 월급은 안 올라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산 구조의 설계의 또 일부분이 사실상 또 이 보험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아픈 거잖아요. 안 아프고 살면은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언젠가는 고령이 되고, 그 고령이 됐을 때 평균적으로 이제 60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결국은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 물론 이제 가족력도 있는 부분이지만 요즘에는 참 이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커요. 가장. 심지어 흡연을 안 하시는 여성분들도 폐암 발병률이 높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암은 결국은 돈이 치료하는 질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제 뭐 뇌 쪽이나 심장 쪽 관련된 질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치료하는 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냥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급성 심근경색 빨리 병원 가야 되잖아요. 골든 타임이 존재합니다. 그죠? 뇌출혈 마찬가지죠. 빠르게 치료받지 않으면 사실상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 될 수밖에 없죠.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기에 발견을 해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이제 검진도 사실상 꾸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 사실 이제 좋은 직장 다니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뭐 비용 안 들이고도 꾸준하게 검진을 받고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나라에서 해주는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또 받고 그렇게 하실 텐데, 거기에 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비용을 들여야
더 세부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뭐 어찌됐건 뭐 그렇습니다. 뭐 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치료가 되어야 하는 질병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함에 있어서 사실상 뭐 종류는 크게 네 가지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치료 방법. 보시면은 이제 수술. 당연히 대표적이죠. 그죠? 의사가 개복을 해서 암세포를 직접 제거하거나, 근데 요즘에는 의사가 직접적으로 많이 안 하죠. 대부분 이제 로봇 수술을 합니다. 로봇 수술. 뭐 대표적인 로봇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빈치 로봇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레보아이라고 하는 이제 로봇 수술 요게 이제 존재해요. 근데 이제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수술을 1회당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게 되죠. 물론 이제 실손 의료비가 있다라고 하시면 세대별의 뭐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뭐 70%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실손에서도 나오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30%는 자기 부담금이잖아요. 그죠? 300만 원이 뭐 작은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보완을 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도 이제 뭐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대표적으로 요즘에 최근에는 뭐 중입자 방사선 이런 거 나와 있죠. 뭐 기본적으로 그냥 1억이 넘어요. 이런 것들은. 양성자 방사선이라든지 뭐 기존에 이제 예전에 행해지던 뭐 항암 화학 방사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약물 치료가 굉장히 또 많이 진행이 돼요. 약물 치료. 그러니까 이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병행이 되든지 수술과 약물 치료가 병행이 되든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술, 그러니까 암세포만 딱 제거해서 끝나는 경우가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요. 그게 제일 좋은 부분인데 수술하고 끝나면 딱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그렇지 않고 보통은 이제 병행을 한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치료들이 사실상 이제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더 좋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비용이 더 비싸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앞으로 암에 걸릴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내 계좌에다가 2, 3억씩 저축해놓고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사시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보험이라도 들어놓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보험도 사실상 그냥 무작정 다 가입하면 좋죠. 돈 많아서.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말 내가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10만 원의 보험료를 내더라도 아니 어떤 사람은 막 보장을 막 여기서 1,000만 원, 저기서 2천만 원, 여기서 3천만 원, 여기서 500만 원 뭐 이렇게 받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받더라 이렇게 돼 버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 자체를 잘 설계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약물 치료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상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산업으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제약 바이오 업계들 계속 신약들을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생명 연장, 더 오래 살고 싶은 거는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욕구. 그죠? 그리고 아프지 않고 사는 거. 그게 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명을 연장시키려면 이 질병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감기 걸리면 약 먹으면 낫잖아요. 그죠? 근데 암 같은 경우는 약 먹고 난다,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정복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이 치료제.
끊임없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신약을 개발합니다. 신약을.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상용화가 되어 있는 대표적인 약물이 바로 이제 이 키트루다.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키트루다, 그리고 뭐 옵디보라든지 티센트릭, 그리고 여보이, 뭐 임핀지, 뭐 다양한 약물들이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뭐 중국 쪽으로 이제 살짝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약물 성분이라고 해서 이제 뭐 캄렐리주마비라든지 뭐 티슬렐리주마비라든지 이제 요런 또 중국 제약사에서 만든 면역 항암제들이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계열로 이야기하면은 뭐 PD 뭐 1 혹은 뭐 PDL1 면역 관문 억제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기전까지 여러분들이 뭐 아실 필요는 뭐 딱히 있을까 싶기는 한데 뭐 한번 설명드리면 좋긴 하겠죠. 보게 되면은 자, PDL1 작용 기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약물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키트루다, 옵디보, 뭐 임핀지, 티센트리 요런 이제 약물들. 미국의 머크, 그리고 뭐 BMS, 그리고 임핀지가 아마 화이자인가 아스트라제네카인가 좀 헷갈린데 그렇고, 티센트릭이 로슈 요런 이제 제약사에서 만들어낸 건데, 작용 기전 자체는 그래요. 암세포가 면역 세포를 속이는 겁니다. 면역 세포를 속이는 위장 장치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세포가 다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면역 항암제예요. 그러니까 속인 다음에 공격하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의학 박사가 아니니까 뭐 자세한 거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찌됐건 T세포가 암세포를 발견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멸을 이제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암세포가 요런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단백질의 이제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증가한단 말이에요. 발현이. 그러면 이제 얘가 T세포랑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T세포 공격 기능을 꺼버리는 거고, 암세포가 이제 살아남아서 증식하는 거죠. 암세포가 자꾸 이 면역을 회피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의 작용 원리는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 T세포의 활성을 회복시키는 거죠.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요걸 시킨다라는 거예요. 활성이 될 수 있도록 T세포가. 그러면 다시 이제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암세포가 사멸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면역의 기억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면역을 만들어내는 거죠, 한마디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암세포가 자꾸 이 T세포가 공격할 수 없도록 기능 자체를 억제시켜 버리니까 암세포가 자꾸 증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다시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게끔 만들어낸 기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상 100% 치료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내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성. 그리고 또 약물 뭐 중독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약물로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약물을 써야죠. 다른 약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떤 거를 하느냐? 병용요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병용요법. 다른 계열의. 대표적으로는 뭐 이중항체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또 이제 개발을 또 하고 있어요. 실제로 두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는
병용요법이 그래서 확대가 되고 있어요. 병용요법 두 가지에서 뭐 최대 뭐 세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제 뭐 세 개 이상 써야 된다. 그러면은 뭐 진짜 가망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병용 치료가 새로운 요법이 새로운 전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화학요법 역시도 병용되고 있고 면역 항암제와 또 항암 화학요법이 병용되는 경우 또 표적이랑 항암 화학요법 이게 발음이 참 어렵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ADC는 이제 정밀 표적 치료제입니다.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라고 해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건 N02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찾아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특히나 삼중 음성 유방암 요거에 굉장히 또 효능이 괜찮다 이렇게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약물들을 같이 쓴단 말이에요. 같이. 그러면 이거 하나 쓰는 것도 비용이 비싼데 아니 두 개를 같이 쓰면은 비용이 그러면 곱하기 2 하시면 여러분들 그냥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많은 비용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급여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비급여로 되면은 여러분들 비용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점점 이 항암 치료도 이 세대가 계속 고도화되고 있어요. 세대가 고도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진화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대가 이제 후퇴하면 후퇴할수록 비용이 뭐 더 적어지지만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비용이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당연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제 제약사에서도 제약 바이오 회사에서도 결국은 이거 다 개발하려면 연구 개발을 하려면 뭐가 들어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이거 임상하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비용이. 이게 이제 임상도 단계가 이제 뭐 1, 2, 3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뭐 세부적으로 또 찢으면 뭐 A상, B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와서 이제 또 뭐 대표적으로 뭐 FDA 허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용화 시장이 출시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데까지의 이 성공 가능성이 사실상 1%. 이게 확률 자체가 엄청나게 낮아요. 그 내용도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보게 되면은 제가 1%라고 이야기했죠? 실제로 최종 허가까지의 성공 확률은 0.01%에서 0.1% 수준이에요. 계산을 해보세요. 100개의 약물이 있으면 몇 개나 성공할 수 있는지. 굳이 제가 이거는 계산 안 해드릴게요. 1%면 한 개 성공한다는 거잖아요. 100개 있으면 한 개도 성공 못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약물들은 얼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겠습니까? 엄청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뭘로 얘네는 충당을 해야 돼요. 나중에 상업화 되면은 약값으로 충당해야죠.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구조적으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험을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급여 적용이 되냐, 비급여로 되냐,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약사에서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네들 약값만 수취하면 되는 거니까. 어떠한 방식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요즘에 보장이 많아요. 실손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준비를 해 놓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뭐 5세대까지 이제 왔죠. 실손 의료비는. 암 진단비는 사실상 요즘에 많이 비싸요. 젊으신 분들 아니고서야 그냥 기본 뭐 1,000만 원에
40대 기준으로 보면은 1,000만 원당 기본 뭐 15,000원 이상 이렇게 돼 버리니까 3천만 원만 준비한다 하더라도 금방 뭐 4, 5만 원대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한 번밖에 못 받아요.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물론 이제 뭐 요즘에는 통합암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또 찢어놨어요. 막 8개 항목에서 뭐 많게는 뭐 12개 항목까지 찢어놓고 각 부위별로 각각 받을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보험료가 비싸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야 진단비도 챙겨놓고 치료비도 챙겨놓고 뭐 생활비도 챙겨놓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 여유가 안 되시면은 얘를 너무 높게 챙기는 거는 사실상 효율성이 없죠. 왜? 치료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치료비와 또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생활비들, 요걸 같이 이제 잘 설계를 해 놓으시면은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좀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좀 전달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들어요, 여러분. 물론 암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건 항상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그냥 잘 한번 해보세요. 내 소득에 지금 내가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가 과연 지금 적절한 보험료일까라는 것을 먼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적정해. 적정한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계속 가져갔을 때 실제로 위험 상황이 발생했어. 그러면은 내가 이게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보장 내용과 어떻게 구조가 내가 지금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지 이거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바로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 의학적인 부분이랑 의료 기술에 대한 이 트렌드 자체는 앞으로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뀝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앞으로 면역 항암제도 정맥 주사 투약의 시대가 저물어 간다. 이제는 피하 주사의 시대로 간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영상을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트렌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이 보험 회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 상품들은 계속 개정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5천만 국민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그 안에서 많은 보험 회사들이 지금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는, 현실에 맞는 리모델링 무조건 필요합니다. 강제가 아니에요. 제가 뭐 여러분들께 이걸 꼬시고자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같은 10만 원이더라도 어떤 사람은 제 역할을 하게 마련이고 어떤 사람은 그 역할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상담을 전문가에게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아시겠죠? 그만큼 제가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단순히 제가 뭐 보험 뭐 이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여러분들 뭐 투자하시다가 잘못되셔가지고 뭐 그냥 내 원금 뭐 박살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그런 부분들도 다 봐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4862-1960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주셔도 돼요. 편하신 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또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